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문득 생각났어 너의 그 웃음이 익숙했던 너의 그 향기가 언제부터인지 낯설게 느껴져 마음이 붕 뜨네.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진 않은데 널 좋아한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었던 말 내게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동안 잠 못 들었어. 머릿속 너가 들어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널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마주치면 터질 듯한 마음 내겐 들키고 싶진 않은데 널 좋아한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마주치고 하고 싶었던 말 내게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치즈 좋아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뵙죠. 마키아토가 매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뵀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생방송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인사드려야 했는데요. 갑자기 변경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9월부터 마키아토 생방송은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나가고 그 외는 재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죠. 기후변화로 한국의 가을이 사라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름처럼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하늘은 정말 높고 푸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그 말.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 하실 것 같은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마키아토 여러분들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뭐 누군가는 감정이 메말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도 하던데요. 사실 세상에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 같은 책들도 많아서 좀 그 고급 단어를 쓰자면 논픽션으로 지식에 관련된 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설을 읽는 게 좀 사치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즐기려면 여유도 있어야 하고 등장인물들의 그 삶들을 따라가야 하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또 읽어야 하고 그러기엔 내가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최근에 우연히 이렇게 몇 권의 소설책을 계속 보게 됐는데 아 이게 왜 사람들이 읽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제가 어떤 책 읽은지 궁금하시죠? 제가 읽었던 책들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이어서 다 읽고 나서 때가 되면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주제라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음악 듣고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였죠. 김대명이 부르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국화꽃 향기의 OST 성시경이 부르는 희재.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 해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도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흐름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 테니.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흐름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무슨 시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 그 유명한 서정조 시인의 국화 옆에서잖아요. 네. 제가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참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가을가을합니다. 네. 가을 하면 이렇게 대표하는 꽃이 뭐니 해도 국화겠죠. 네, 그래서 제가 국화를 들고 왔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국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국화는 매난 국죽 해가지고 옛날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지칭되어 왔음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 대나무죠. 네. 그러니까 묻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 여름에 피지 않고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까지 홀로 피는 국화의 모습에서 한국의 그 선인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인데요. 사실 사군자는요, 한국의 선인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인 줄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냥 웃지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였군요. 네. 네. 그래서 국화를 일컬어서 서리빨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홀로 꿋꿋하다라는 뜻의 오상고절이라고 해요. 사실 국화가 언제 한국에 전래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런저런 기록에 의해서 그때도 국화가 이용되었구나를 좀 알 수 있을 뿐이겠죠.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양화소록에는 고려 충수광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음력 9월 9일 곧 중양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국화주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명절 같은 게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명절이라기보다는 절기처럼. 네네. 한국도 민간에서 국화주를 담가 먹는 풍습도 있었고요. 고려가요 동동에서 보면 9월경에 9월 9일에 아의약이라 먹논 황하고지 안에 드니 세셔가만 하예라 아의동동다리라고 하였으니 중양절에 국화주를 담가 먹었고 그것을 약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고려시대에도 이미 한국에 국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국화차는 많이 들어봤는데 국화주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이런 또 풍습이 있었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국화차도 그렇고 국화주도 그렇고 국화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보면. 맞아요. 국화차 이렇게 말린 국화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활짝 피어 있는 노르스름하게 또 꽃이 또 피어나는 것 같죠. 말렸는데. 국화는요. 초롱꽃목, 국화과 쌍떡잎 여러 해살이 식물이에요. 그리고 중국, 한국 등이 원산지이다 보니까 국 혹은 구화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구화라고도 부르는군요. 네, 동양에서 재배되는 관산식물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고결한 자태나 그 향기가 백화의 으뜸으로 꼭 피는데요. 높이가 1m 정도 되고 줄기 밑부분이 목질화돼요. 나무처럼 돼가는 거죠. 그리고 잎은 어긋나고 그 끝에가 깃털 끝에처럼 갈라져요. 깃골로. 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꽃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 보라색, 뭐 자주색. 품종에 따라 많이 다양하죠. 여러분들 꽃집에 가면은 막 국화가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 네네. 뭐 얼룩덜룩한 색깔도 그쵸. 나오던데요. 근데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노란색 국화나 음. 아니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보이는 흰색 국화. 그렇죠. 그렇게 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 뭐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꽃의 지름에 따라서도 뭐 18cm 이상인 것은 대륜, 9cm 이상 되는 것은 중륜, 그 이하인 것을 소륜이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꽃잎의 형태에 따라 또 품종을 달리 분류하기도 한답니다. 아, 진짜 이게 신기한 게요. 저는 국화하면 딱 떠오르는 그 꽃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이 꽃의 지름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고 꽃잎의 형태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요. 그 우리가 국화하면은 꽃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색깔마다 다 다르대요. 장미꽃처럼. 네. 뭐 빨간 장미 결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국화의 대표적인 꽃말이 이제 네. 청결, 정조, 뭐 순결 막 그러는데 국화마다 이제 꽃말이 다른데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꽃 색깔? 국화의 네. 꽃 색깔. 노란 국화. 노란색. 그럼 노란색부터 볼까요? 노란 국화는 실망. 이러면 안 되는데. 짝사랑. 마음이 아프죠, 왠지. 잘못 골랐네요. 그렇죠. 노란색 국화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뭐 실망이나 짝사랑이라는 슬픈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국화 함부로 선물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국화도 이런 색의 국화는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빨간색 국화도 있나요? 그럼요. 약간 오. 자줏빛 말고 약간 주홍빛보다 네, 약간 네. 더 붉은 그 꽃말은 진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또 무슨 색이 있더라? 하얀 국화. 네. 진실, 성실, 감사, 이별. 흰 국화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분홍 국화도 있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꽃집 가보시면 그 분홍색도 있고 주황색도 음. 있어요. 근데 이제 꽃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왜 선생님 주황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해주세요 할까봐. 네네. 분홍 국화는 정조,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주황 국화는 정직하고 고상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힘들 것 같아요. 꽃이 새로 나올 때마다 꽃말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근데 그 꽃말을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그거 참 궁금해요. 네. 보라색 꽃도 있거든요. 보라색 꽃도 선물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원한 사랑, 내 모든 것을 그대에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 꽃 색깔이 다른 꽃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라색은 좀 이렇게 영원한 무엇, 뭐 이렇게 영원한 사랑, 진실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많았던 것 같고, 빨간색 하면 빨간 장미도 그렇고 뭐 열정 이런 식으로 좀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분석해 볼까요? 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은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국화는요, 다른 꽃들과는 달리 기온이 낮을 때 피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내한성 숙군초예요. 생육 적정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이고 월동을 해요. 겨울을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서 개화는 보통 6월에서 11월에 해요. 그러다 보니 6월에 피는 국화꽃은 하국. 여름 국화 이런 네네네. 뜻이죠. 네. 그리고 7, 8월 국, 9월 국, 10월, 11월에 피는 국화를 추국이라고 하고요. 하국이나 7, 8월 국은 온도가 꽃 피는 데에 주요 원인이 있고요. 추국이나 동국은 일장, 그러니까 해가 길고 짧음이 개화 개화 조절의 주요 원인이 있답니다.
여름에 피는 7, 8월 국이 이제 온도, 덥냐, 온도로 춥느냐 인해서, 뭐 네, 이거라면 그렇죠. 추구,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피는 꽃은 해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 뭐 이런 네. 거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고를 하게 되는 거죠. 국화는 절화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잘라놓은 꽃을 잘라다가 꽃병에 꽂아놨을 때 수명이 생각보다 길고요. 생육 습성이 강해서 재배도 쉽고 다양한 화형과 우수한 색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육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색상, 새로운 모형, 새로운 화형의 국화들을 많이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죠. 작기가 생각보다 짧아요. 90에서 120일 정도로 짧아서 키우기가 무난하고 병충해도 심하지 않은데 장일, 그러니까 해가 많이 보거나 단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등, 조명 같은 거를 암막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국화가 시장에 나올 때는 암막시설을 통해서 단일 조절을 한 국화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화는 진딧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국화를 기르기엔 조금 부적절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지에서 국화를 키우다 보면 통풍도 좋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괜찮은데 베란다는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국화철이어서 국화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베란다에 두었더니 일주일 만에 금세 진딧물이 생기더라 해서 많이들 싫어하세요. 막 네. 좀 싫어하시겠네요.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진딧물. 그렇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꽃이 핀 상태로 여러분들이 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꽃에다 바로 물을 주면은 금방 시드는 걸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노지에서는 비가 오면 꽃도 맞고 줄기도 맞고 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적게 걸리는데 베란다는 꽃에 물을 안 주시고 밑에만 주시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병해충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 또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국화는 국화 축제에 가서 즐기는 걸로. 아, 베란다 말고 네. 축제에 가서 즐기는 걸로. 네네네. 아,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국화 축제에서 국화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굳이 국화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진딧물만 안 생긴다면 키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딧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또 달려 있으니까. 국화는요, 물 주는 게 쉬워요. 똑같이 뭐 겉흙이 마르면 뭐 관수를 해준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개화기, 그러니까 꽃이 필 때는 수분 요구도가 높은 편이에요.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로 꽃이 피려고 할 때는 기존에 먹던 그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물주기를 하셔야 돼요. 늘 촉촉하게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 꽃이 지고 나면 마른 줄기를 그냥 다 잘라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쑥처럼 올라와요. 아, 쑥처럼. 근데 보통은 줄기가 마르면 아, 얘 죽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한 이제 준비에 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마른 네. 부분만 잘라주면 된다는 거죠. 네, 잘라주면 뿌리에서 다시 이게 또 새로운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번식은 씨앗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삽목으로 많이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국화 삽목에 동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 국화를 대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국화를 많이 심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학교 측에서 하고 전교생 아이들을 국화를 잘라서 화분, 그 파란색 기다란 화분 아시죠? 그쵸. 네. 최근에는 이렇게 그 텃밭 가꾸기로 많이 사용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요즘은 45cm 그거보다 정도? 네. 요즘은 네. 그거보다 주황색? 음. 약간 크기도 텃밭 상자로 해서 좀 크게 나오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파란색 기다란 화분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다 모래를 잔뜩 담고서는 삽목하라고. 네, 우리 초등학교 손을 빌려서 국화를 초등학생들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삽목이 제일 유력하고요. 삽목도 잘 돼요. 국화 삽목이 4월부터 9월까지 가능해요. 다만 그 통상적으로 5, 6월 달에 많이 하죠. 그때는 절기상 청명이라는 절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부직갱이를 꼽아도 싹이 난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그만큼 잘 자란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삽목이 잘 되는 시기가 5, 6월에 음.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식물들이 그때 삽목을 많이 한답니다. 삽목 순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 그 건강하게 일단은 건강하게 잘 자란 삽수를 선택해서 5cm나 10cm 길이로 자르죠. 자를 때는 줄기 잎자루가 달린 마디 아래 0.5mm 정도 비스듬히 잘라요. 비스듬히 자르는 이유는 상처 조직 면적을 많게 해서 상대적으로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잎을 잘 따주고 위에 잎을 2개 정도 남기면 돼요. 큰 잎은 반을 잘라주고 맑은 물에 한두 시간 정도 담가두어서 물 오름을 한 다음에 삽목 상자에 꽂습니다. 이때 뭐 루톤이라든지 밝은 촉진제 같은 걸 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국화 같은 경우는 밝은 제를 바르지 않아도 뿌리가 잘 내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흙은 물 빠짐이 좋아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래에다 그냥 푹푹 꽂았다고. 네네. 네, 그래도 그 뿌리가 잘 납니다. 뭐 안 그러면 우리가 모래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럼 뭐 배양토나 화단 흙 같은 거 배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원예 자재 그런 가게에 가셔서 삽목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흙을 사셔다가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물을 흠뻑 주고 반 그늘이나 음지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모든 식물들이 삽목을 했을 때는 땡볕에 놓는 게 아니고 볕이 많은 곳에 놓는 것도 아니고 그 반 음지나 그냥 음지에 두셔도 뿌리가 잘 납니다. 대신에 바람은 잘 통해야 되죠. 그렇죠. 통풍이 잘 되는 그렇죠. 그늘진 곳. 네. 그렇죠. 삽수의 새순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뿌리가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제 물이 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관수, 그러니까 물주기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약 한 2, 3주 정도 소요돼요. 온도가 이제 적정 온도가 될 때 발근이 더 빠르겠죠? 야간 기온이 너무 추우면 뿌리 내리는 게 불량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국화 키우기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선생님 설명 들으면 그냥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정말 쉬워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습할 때 국화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진딧물이 변수랍니다. 아, 그쵸. 진딧물.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거든요. 중국 원산이라고 하기는 한데 조상을 두고는 뭐 현재 한국에서도 자생하는 감국이라는 설도 있고 산굿과 내양국화가 교잡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 감국과 산구절초가 교잡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초로 재배를 시작한 시기는 중국 당나라 이전이라고만 추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꽃값을 말할 때 상당히 비싸다고 말을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국화가 꽤 비싼 값에 팔렸던 모양인가 봐요. 정약용이 유배중에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국화 한 일학만 팔아도 몇 달치 식량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 꽃값이 비쌌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되게 뭐 귀한 꽃이라든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꽃이라든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번식이 그렇게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화가 비싼 값에 팔렸던 거죠. 세계 각국에서 장례식 때마다 백장미와 더불어서 흰 국화를 바치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이 풍습이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고인돌이나 5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개화기 이전에 서구권 크리스토교 문화가 들어옴에 따라서 복식 등이 이제 간소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영전에 꽃을 바치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흰 꽃이 국화밖에 없어서 국화를 바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개화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었다면 점점 이제 서구화된 옷을 입고 장례 절차 이런 것도 전통식이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걸 따라하다 보니 흰 꽃을 줘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흰 꽃이 국화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 때 보통 이게 백장미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세계적으로 그 흰 장미를 장례에 가장 으뜸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동양에서는 흰 장미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흰 국화를 이제 헌화하는 게 이제 독특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계량종도 많아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뭐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꽃은 꽃송이채로 말려서 뭐 차로 만들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국화주, 술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보통 크기가 큰 품종보다는 작은 품종을 주로 사용해요. 국화 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9월 음력 9월 9일 네네. 그때 마셨던 그 국화주인 거죠. 그렇죠. 그날 국화주를 마시면 장수를 누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거든요. 지금도 국화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보통 고혈압이나 숙취로 머리가 무거울 때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두통, 진정, 해열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순환계나 신경계 질환을 다스리고 냉병에 효염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건강에 좋은 술이네요.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국화는 국화주뿐만 아니라 꽃꽂이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국화의 향기가 발안이 따른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고혈압과 눈의 피로에도 효과가 있어서 실내에 꽂아두면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진딧물 생길까봐 두렵다. 우리 허브 오일 같은 걸로 치유 효과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국화도 이런 효과들이 있네요. 그렇죠. 요즘은 계량이 많이 돼서 그 병해충이 좀 강화된 그런 국화들도 많이 품종 개량되고 있으니까 뭐 한번 꽂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화차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은 뜨거운 물에 꽃잎을 데친 다음 냉수에 헹궈서 그늘에서 말리거든요. 국화꽃 3-4송이를 9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분간 우려내서 마시면 향과 운치를 느낄 수 있고요. 국화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국화차는 아무 국화나 말려서 드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독성이 있어서 아무거나 마실 수 있는 거랑 그렇죠. 이게 국화로 있다고, 활용되는 네. 국화는 따로 있답니다. 설마 우리 네. 청취자님들 모르실까봐.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피어 있는 꽃, 국화다 이거 아까 좋다며 이렇게 막 따서 말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먹어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국화 중에서도 감국을 사용해요. 감국. 그렇군요. 그거는 역사도 오래됐고요. 선비들이 음용했다는 기록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비타민 A, 비타민 B1, 콜린, 스타키드린, 아데닌 등이 있어서 눈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의학에서도 감국은 기본적으로 청두명목이라 하여서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을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보통 감기, 현기증 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을에 환절기에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국화차를 좀 많이 음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진정작용도 있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기도 해요.
맛 자체는 뭐랄까 은은하고 부드럽고 은근하게 꽃향이 나요. 국화는 향을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화 베개를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화 베개도 있나요? 국화 꽃으로 만들면 국화 베개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국화 향을 맡으면서 네, 자면 그렇죠. 아까 그 효과들이 있으니까. 산국이나 감국을 이용을 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베개 속에 넣은 국화 베개를 사용하면 풍열이 상풍에서 나타나는 고혈압, 중풍 환자뿐만 아니라 원인 불명의 두통, 대뇌혈관 장애로 인한 편두통, 번조증, 어지러움증, 그런 숙취 같은 그런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평소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시거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그쵸. 분들 국화 베개 베고 주무시면 훨씬 좋겠네요. 음, 우리 왜 서양 꽃들 이렇게 라벤더나 뭐 그렇죠. 이런 것만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국화 좋네요. 네, 다시 보이죠? 네네. 제가 몇 해 전에 산국을 화분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화형이 작게 피더라고요. 근데 그런 좀 작고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 그 베란다에만 나가도 막 그 바람결에 그 밀려오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더 좋았던 건 진딧물이 안 생기더라는 거. 그래서 청취자분들 국화와 진딧물 네, 그것만 들리시는 건 아니죠. 네. 네, 오늘의 제목은 국화 진딧물이.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진딧물이 안 생기게 좀 품종 개량이 많이 됐다고. 네, 그러기도 네.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국화는 진딧물. 네, 베란다에서 제가 1년을 그렇게 네네. 잘 버텼어요. 진딧물이 안 생기니까. 물도 그냥 샤워처럼 막 해주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번식해서 산국화 꽃밭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골 부모님 밭에다 그냥 묻었어요. 그랬더니 화분에 있을 때보다 정말 뻥튀기가 많이 되어서 많이 풍성해졌고 지금은 꽃이 피어서 향기 맡아보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향에 목욕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욕조에 말린 국화를 우려낸 후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 윤기도 나고 부드러워진답니다. 포프리 만들기도 하고 밀폐된 용기에 국화꽃, 허브, 굵은 소금 등을 넣고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서늘한 곳에 15일 정도 발효시켜서 사용하면 독특한 향이 머리를 맑게 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지금 계절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물론 가족들과 혹시 친구들과 꽃 구경이라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역마다 국화축제도 열리니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안 가봤지만 몇 군데 찍어달라 하시면 아침고요 수목원에서는 그 돌틈에 핀 들국화를 주제로 들국화 전시를 한다고 하고요. 충남 아산시의 피나클랜드에서는 3천만 송이 국화꽃 향기라는 주제로 국화를 전시한다고 하네요.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대전에서도 유림공원에서 국화축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밀인데요. 제가 이것저것 참여를 하니까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국화 화분 하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국화 행사에서 여러분들 절 찾아오실 걸 믿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도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마키아토 여러분, 오늘도 정말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